한 남성이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껴보더니 계산해달라며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주인이 카드를 받아 결제하려고 했더니 정지된 신용카드로 뜹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남성. 5분 있다 다시 돌아와서는 이번엔 더 큰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은 남성은 손가락에 낀 채 그대로 도망칩니다. 남성은 금은방 밖으로 나와 급히 달아났고 주인이 뒤쫓았지만 끝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중량 좀 많이 나가는 거 5돈짜리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끼고 바로 도망갔다. 대전 밖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은 대전역과 대전 복합터미널로 팀을 나눠 출동했습니다. 대전 터미널에 도착한 형사가 하나하나 버스를 확인하던 중 유리창을 통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수원행 고속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체포된 50대 남성은 훔친 금반지를 전당포에 현금 150만 원에 맡기고는 이 돈을 들고 대전을 막 뜨려던 참이었습니다. 노숙 생활하기가 힘들고 생활이 힘들어서 주거지는 말소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거 못 잡으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전과 이력이 있는 남성은 출소 10개월 만에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금은방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옵니다. 잠시 뒤 금반지 2개를 고른 뒤 신용카드로 200여만 원을 결제하고 가게를 나섭니다. 그런데 카드사의 전화를 받은 금은방 주인이 뭔가 잘못됐다는 듯 급하게 나가보지만 이 남성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아버지 생일 선물 사러 왔다 그러죠. 2개는 아버지 거 사고 엄마도 하나 사줘야 된다고 또 엄마는 2돈짜리로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신용카드는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카드 결제 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카드 뒷면에 카드 주인의 사인을 흉내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와 중구 금은방에도 모습을 드러냈던 4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와의 커플링을 맞추러 왔다거나 아내에게 사주겠다며 카드로 금반지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시내 금은방을 돌며 최소 6명의 신용카드로 17차례에 걸쳐 금반지 20여 개를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 주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을 석 달 동안 피해왔던 A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PC방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은방에 파란색 티셔츠 차림의 20대 남성이 손님인 척 태연하게 들어옵니다. 다른 손님이 떠나자 주인에게 금목걸이를 내밉니다. 금목걸이를 살펴본 주인은 무게를 재보더니 현금을 세기 시작합니다. 순금 30돈, 930만 원어치입니다. 업주는 다음날 목걸이를 잘라보고서야 도금한 은목걸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순금과 무게도 색깔도 똑같이 맞춘 데다 금 함량을 의미하는 99.9가 찍혀 있어 의심을 접었습니다. 항상 금을 갖고는 우리가 신분증 확인을 해요. 순금은 100% 하거든요. 근데 얘가 신분증을 딱 자신 있게 내는 거예요. 20대 A씨는 지난 9월부터 석 달 동안 세종과 전북 일대에서 8차례 범행을 저질러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며 조직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금금입니다. 장가희 기자,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요. 이 탈취 사건이 벌어졌는데 20대 여성이 손님인 척하고 1,000만 원을 뭐 갈아 삥뜯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있는데 뭐 수법이 이상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문자에 많이 취약한데요. 그 점을 아주 악용한 나쁜 사례입니다.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죠. 네, 지난 4일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 방배동 한 금은방에 흰색 후드티를 입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손가락으로 금목걸이도 가리키고 주인이 꺼내 보여주는 목걸이도 직접 착용해보고요. 네. 또 결국에는 1,000만 원어치 귀금속을 구매했는데요.
계좌이체로 이거를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만진 뒤에 주인 계좌로 이체가 됐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여줬는데 주인이 이를 확인하자 또 유유히 자리를 나중에는 떴습니다. 하지만 이 A씨가 보여준 문자는 은행에서 보여준 계좌이체 확인 문자가 아니라요. 이 본인이 작성한 가짜 문자였습니다. 자, 이후에 인근 금은방에다가 자신이 산 귀금속을 또 되팔기도 했는데 제가 아까 금은방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범인을 잡긴 했지만 이 피해 물품이 증거물이기 때문에 아직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금은방 주인한테 이제 계좌이체 한 척하고 이제 가짜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문자 내용 보면서 저희가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변호사님 네, 보면은 문자, 이제 네. 가짜 저 문자를 송금을 완료하였습니다라고 이제 농협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라 이 여성이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시면 010으로 시작하죠. 그러네요. 이 피의자가 자신의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왜 이렇게 계좌이체가 안 되냐, 이렇게 송금이 안 되냐라고 재촉을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송금 중이다라고 시간을 벌어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도주 시간을 벌었고요. 그 사이에 인근 금은방에다 이 귀금속을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이 뒤늦게 입금이 안 된 사실을 안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이제 관련 CCTV를 추적해가지고 피의자 범행 당일 저녁에 검거를 했습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해당 여성에게 사기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까 금은방 주인분께서 이 귀금속 아직 못 돌려받았다 하셨잖아요. 사기 혐의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결국에 이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 피해자 환부 처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피해자분인 이 금은방 주인에게 곧 이 피해품이 돌아가기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자로 이제 허위 문자를 보낸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면서 시간을 끌어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일단 그 다행입니다. 받을 수 있다는 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일단은 금은방 사장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잠도 못 잤죠. 그거를 그 전화기를 본 것이 이제 집사람이거든요. 이제 왔다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의심을 했죠. 내가 확인했었으면 좀 얘기가 좀 달라졌을 텐데 그걸 내가 확인을 나중에 해가지고 결과를 보면은 너무 쉽게 믿은 거죠. 결과는 아직. 네, 손님을 믿은 사장님 얼마나 지금 충격이 크고 황당히 있겠습니까? 박상희 교수님, 일단 이 어차피 들통날 건데 이런 짓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네티즌들께서 도대체 CCTV 있는 거 모르나, 어차피 들통날 건데 왜 이런 행동을 하나, 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오늘만 사는,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어떤 범죄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여자가 이 써놓은 어떤 문자라던가 그 후에 대처를 보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 보여줄 가짜 문자도 조작을 했고 그 후에 전화 오니까 마치 보냈는데 그쪽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누구누구 예금주 아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도 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끄는 동안 가서 그 금은폰을 되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이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안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거나 걸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무뎌져 있고 예전에 성공한 적이 있으니까 내가 요렇게 치밀하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 네, 그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이런 사기 범죄가 처음은 아니지 않을까.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이 여성에게는 상당히 좀 능숙한 어떤 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리고 사실 저도 어제 귤 살 때 5천 원밖에 안 됐지만 이제 계좌이체를 상점 주인께서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다음에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 정도 5천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신용 아닙니까? 신용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상인들이 이렇게 좀 당하는 사례도 좀 있나 봐요, 요즘에. 네, 그 최근에 들어서 이른바 그 허위로 그 계좌이체를 하는 듯 사실은 이제 속이고 이제 기망하는 사례가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 전형적인 것은 내가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돈 뽑아서 갖다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라지고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뭐 이것이 뭐 아날로그적 형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여주기는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데 계좌이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거기까지만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그만큼 돈을 사기 맞는 꼴이 되고요. 또 다른 형태는 사실상
이 계좌 이체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자기의 또 다른 통장에 셀프 이체를 한 것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속이는 방법이고요. 뭐 이것이 뭐 닭발집, 뭐 호두 과자 가게 이런 그냥 상인뿐만이 아니고 또 최근에는 제가 그 사건 지난번에 한 분석했던 것에 택시 기사한테도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네. 택시 기사 가겠다라고 했는데 말하면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200원만 입금을 하게 되면 어쨌든 띵동 울리게 되면 그대로 지급이 됐다. 아니면 뭐 1원을 뭐 이렇게 올린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그 사기에 대한 그 범죄 지능이 나쁜 의미에서 지금 발달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게 특히 뭐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하거나 물가가 고공이 되거나라고 하는 상태에서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6,000원, 뭐 8,000원, 10,000원 이렇게 일을 해서 모으는 것인데 이런 사기 몇 번 당하고 나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낙담하는 그렇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꼭 비단받아야 될 그 액수의 다과와 상관없이 뭐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 사기 행위가 아닌가 평가합니다. 네. 새벽 시간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이 상가로 접근합니다. 절단기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유리로 된 진열장을 절단기로 깬 뒤 귀금속을 가방에 넣습니다. 귀금속을 쓸어 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0초.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인천 부평에서 몰고 온 렌터카를 중간에 세워두고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인천에서 렌트해가지고 춘천에 와서 세워놓고 도보로 움직이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절취합니다. 홍천에 넘어와서 범행을 하고. 인천의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던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인 강원 홍천으로 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 거꾸로 춘천을 거쳐 부평까지 도주한 남성을 추적해 붙잡은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가방을 맨 채 걸어갑니다. 이 남성이 향한 곳은 바로 인근의 한 금은방. 진열대 유리를 망치로 깨 부수더니 서둘러 귀금속을 가방에 담고 가방을 든 채 황급히 달아납니다. 남성은 바로 이 건물 유리창을 깬 뒤 3층 금은방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지르고 밖으로 나와 도로 건너편으로 도주했습니다. 유리 깨고 들어왔어요. 유리 깨고 들어 바로 렌트카를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제 금은방이니까. 상가 건물에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을 노려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바로 입구에 있어 범행이 쉬운 장소를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본 금은방에 따르면 남성이 훔친 귀금속은 약 5천만 원 상당입니다.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지만 남성은 불과 10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떠났습니다. 범인을 추적 중인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